얘들아, 오늘도 좀 민감한 얘기야. 박근혜 탄핵에 대한 나의 입장. 제목은 거창하게 붙였는데 사실 대답은 그냥 심플해. 탄핵은 부당했어. 거짓말 파티에, 작당질에, 여론몰이에, 부하내동에, 인민재판, 여론재판. 박근혜 탄핵 사건은 세상 온갖 거짓말에다가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나왔던 사건이었어. 아무리 대통령이 이상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 대통령이 친구에게 물어봐서 연설문을 고치고 친구한테 쩔쩔매고 휘둘렸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 어쨌든 그녀는 공식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당선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고 딱히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도 없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그렇게 챙기지도 않았어. 그랬던 그녀를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무슨 기레기들이 쓴 의혹성 신문기사들 모아서 천하의 대역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청탁받은 게 딱히 없으니까 묵시적 청탁이라고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처음엔 PC라고 했다가 타블렛으로 바꾸고 그 타블렛도 알고 보니까 개통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의혹투성이 헌재도 진행 중인 탄핵 재판의 결과 하나 없이 날치기로 낼름 탄핵 꽝꽝꽝. 이렇게 모든 탄핵 과정 전체가 그냥 거짓말 대환장 파티에 마녀 사냥의 집합체였다고. 그래, 박근혜가 뭔가 좀 답답하고 촌스럽고 불안했던 대통령이었던 거 맞아. 그리고 정적들의 공작에 넘어가서 무기력하게 사과하고 이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속 터졌던 것도 맞아.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녀는 개인적인 청렴이나 진정성은 분명히 있었던 대통령이었고 무엇보다 결코 탄핵이 될 정도로 반대한민국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었어. 박근혜가 탄핵이면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무장 해제하고 적에게 굴종하고 경제 작살내고 국민의 삶을 파탄내버린 문모 씨는 아주 그냥 탄핵이 돼도 100번도 더 탄핵이 됐어야 해. 나쁜 거에 반대는 반드시 좋은 게 아니야. 좀 답답한 거 잡으려고 미친 악마가 밀고 들어왔어. 정의로운 탈을 쓴 악마에게 순진한 국민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다들 속아서 이용당했어.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니까. 대통령을 광장에서 갈아치우는 나라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하고 창피한 나라야. 광장에 국민들을 팔면서 그것을 뒤에서 기획하고 리드한 굉장히 나쁜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 놀라울 정도로 나쁜 일들이 줄줄줄 착착착 이어지면서 결국 이 나라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던 거야. 그럼 당시에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을 당연히 비판해야지.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지금도 싫어해. 이게 내 분명한 입장이야. 탄핵은 누가 뭐래도 부당했어. 탄핵이 부당했다는 말이 박근혜가 전지전능하게 다 잘했다는 말이 아니야. 자꾸 프레임 만들지 말란 말이야. 박근혜는 답답하긴 했어도 탄핵을 당할 정도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거든. 나 역시 한때는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이 속수무책으로 탄핵이 된 데는 분명히 본인의 책임도 있다고 봐. 근데 그래도 나쁜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건 그냥 나쁜 놈들의 정치 공작이었고 총만 안 들었지 이건 정당성이 없던 정권 찬탈이었어. 반 대한민국 세력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간 국민들이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사건. 지금 집권 세력인 주요 기획자들과 헌법재판소 같은 부역자들이 합심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린 비극. 나에게 탄핵은 이 정도로 정의가 돼. 그리고 다들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이걸 생각해봐야지. 탄핵 후의 국민들의 삶이 탄핵 이전보다 나아졌는가? 난 이게 진짜 핵심이라고 봐. 그렇게 얼렁뚱땅 탄핵을 진행시킨 나쁜 세력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집권한 이후에 국민 생활이 실제로 나아졌다면 내가 볼 땐 그때부터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생긴다고 생각해. 저 사람들이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저런 무리수를 뒀던 거구나. 저런 좋은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였구나. 탄핵 이후에 자기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알겠네. 저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진정 국가와 국민들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 그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사고전개가 됐을 수도 있다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생각나? 그래, 박정희. 난 그래서 박정희의 5.16을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고 봐. 박정희도 정권을 뺏어오는 과정에서 무력과 무리수가 있었어. 오케이, 누가 그걸 몰라. 내가 봐도 그래. 근데 박정희는 이후에 정치를 진짜 잘했잖아. 그의 통치를 결과적으로 보면 국가와 국민을 위했던 진정성이 그대로 느껴졌다고. 실제로 박정희 집권 전 대한민국과 집권 후 대한민국은 같은 나라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크게 발전했어. 그 사람이 뭘 하려고 저렇게 5.16을 일으키고 정권을 뺏어왔는지 결과적으로 우린 확실하게 알게 됐다고. 그래서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인 거야. 말 그대로 나라를 좋게 혁명적으로 바꾼 사건. 촛불 집회도 이렇게 이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잘했으면 나름대로 혁명이 될 수 있었다고 봐. 근데 촛불 집회는 촛불 혁명이 되지 못했어. 왜? 이후에 나라를 망쳤으니까. 너네 박근혜 통치 기간 동안 박근혜 때문에 당했던 피해를 얘기해보라고 하면 다들 기분이 나쁘다, 창피하다, 꼴보기 싫다 이런 다 감정적인 영역들 뿐이잖아. 그나마도 언론들이 거짓 기사들로 난리치지 않았으면 너네 모르고 그냥 잘 지나갔을 거잖아.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때? 집값 떡상, 일자리 파괴, 제조업 부진, 자영업 붕괴, 경기 침체, 한국 외교 패싱, 북핵은 그대로 존재. 이거 봐, 하나하나 실체가 있는 피해들 뿐이야. 저들은 2년 만에 나라를 아작을 내놨어. 따라서 촛불 집회는 촛불 혁명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촛불 쿠데타였던 거야.
본인들이 국민을 이용해서 권력을 손에 넣고 예산 실컷 땡기고 파티 벌리고 호의호식하려고 저렇게 탄핵을 진행했던 거였구나. 이제는 분명하게 알아야지. 탄핵 전국대 보면 정치인들이 세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 1. 탄핵을 주도해 정적들을 몰아내고 모든 걸 손에 넣은 집단. 2. 그리고 그것에 낙해서 나쁜 놈들한테 부역하고 바보같이 협조했던 집단. 3. 그래도 끝까지 의리와 정도를 지킨 집단. 역사적으로도 누군가 뭔가 거대한 나쁜 짓을 하려면 꼭 적의 내부에서 협조자들을 포섭했잖아. 탄핵 역시 이쪽 세력에서 협조자들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진행될 수가 없었어. 협조자들의 특징을 보면 현실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본인들이 하는 짓이 결국 본인들도 무너뜨리는 줄 모르고 그냥 멍하니 하는 느낌? 우리가 저들한테 협조하면 뭔가 더 나은 세상이 오겠지. 아무리 그래도 저 주동 세력들의 뜻대로 다 되지는 않겠지. 뭔가 더 좋은 결과가 있겠지. 이런 모호한 상태로 협조하는 것 같아. 당시 탄핵 협조자들의 머릿속에는 반기문 대통령이 있지 않았나? 박근혜도 탄핵하고 문재인 집권도 막고 반기문이 등장해서 다 천하통일을 해버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꿈꾸었던 것 같아. 그래서 반 뒤에 줄 서서 또 안정적으로 한 자리씩 누릴 줄 알았던 협조자들이 나라를 무너뜨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거야. 이 협조자들에 대한 입장이 지금 이쪽 세력에서 첨예하게 갈려서 대립하는 것 같은데 내 입장도 그래. 일단 싫어. 싫지 좋아. 나쁜 짓을 했는데. 역사의 죄인 맞아. 그리고 또 당시에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아저씨가 탄핵의 주범이라는 말도 있던데 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탄핵의 주범은 문모 씨지. 그게 어떻게 황 대표야. 황 대표도 탄핵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정도 의혹이면 글쎄 그런가? 할 텐데 주범이라니. 이건 아니지. 나가도 너무 나간 거지. 이런 말씀을 하신 모 변호사한테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많이 좀 실망했어. 근데 이걸 보도한 채널한테는 그냥 출연진의 입장을 전한 것 뿐이니까 딱히 뭐라고 할 건 아니라고 본다. 왜 만화도 연재할 때 보면 이 만화는 편집국의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칼럼도 필자의 의견과 신문사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잖아. 한결같이 이상한 출연자만 초대하는 JTBC도 아니고 그 영상 하나에 그 채널을 그렇게 매도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해당 채널은 그 이후에 이전의 영상 타이틀과 반대되는 입장도 또 올려놨어. 이제 어쨌든 균형은 맞춰진 셈이니까 황 대표 아저씨가 나와서 뭐 잘 입장 표명하시면 이젠 뭐 되겠네 싶어. 그리고 요 두 영상 사이에 나온 성재준 칼럼이야 뭐 아직 균형이 맞춰지기 전이었으니까 그 자체로 본인 기준에서 비평할 수 있는 거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건강한 토론이라고 봐. 근데 이걸 또 어린애가 뭘 알고 그랬냐 이런 건 좀 아닌 듯. 아니 나이가 어려도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너 탄핵 때 뭐 했냐? 이런 것도 좀 우스워. 탄핵 때 꼭 뭘 했어야 지금 발언권이 있는 건가? 탄핵 때 열심히 싸웠으면 그 자체로 훌륭하고 박수 받을 일이라고 봐. 하지만 당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지금 말도 못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봄. 너 몇 살이야? 너 그때 뭐 한 놈이야? 이런 비판은 옳지 않아. 그 사람의 메시지를 반박을 해야지. 아니 저쪽 사람들처럼 메신저를 공격하면 어떡해. 어차피 남은 내 맘에 안 들어. 김어중 알릴레이 같은 괴물도 있는 세상인데 뭐 그렇게 이쪽 방송들이 다 내 맘에 들어야 해. 지금은 작은 힘이라도 다 필요할 때인 것 같아. 난 심지어 탄핵 협조자들이라고 해도 지금 그때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한다면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봐. 지금 우리는 거대한 악이랑 싸우는 중이니까. 우리 모두 큰 생각은 같을 거야. 동지애를 발휘해봅시다. 필요하다면 나는 어떤 방송이라도 나갈 준비가 돼 있어. 내가 한쪽 편에 선명하게 서지 않는다고 윤서인이는 기회주의자다. 돈밖에 모른다. 뭐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보이던데 기회주의자라니. 어후 내가 이 바닥에서 무슨 기회? 아이고 존나 관심 없어. 그 기회주의자라는 말에서 기회라는 게 도대체 뭔데? 어떤 기회? 공천의 기회? 높은 자리의 기회? 큰 돈의 기회? 유명세의 기회? 아니 왜 자기들 기준으로 자꾸 생각해. 난 정치 같은 거 안 한다고. 그딴 거 왜 해? 해서 지금보다 나은 게 1도 없는데. 나는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 엄청 싫어해. 아니 좋은 사람 보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에 무슨 그런 짓을. 누군가를 밑에서 부리는 것도 나랑 하나도 안 맞아. 내 밑에는 내 아들만 있으면 돼. 돈? 뭐 충분히 다 있어. 지금 상태에서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어. 돈에 대한 내 생각은 조만간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한번 봐봐. 그리고 유명세? 누구랑 엮이고 합방해서 유명세를 얻고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와 진짜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내가 여기서 더 유명해져서 뭐해? 지금도 감당이 안 되고 피곤해 죽겠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자꾸 알아보는 것도 신경 쓰여 죽겠구만. 유튜브 10만 넘은 이후로 구독자 수도 잘 안 봐. 내 인생은 늘 목표를 넘는 순간 바로 주저앉아버리고 만족하면서 살아왔어. 죽을 때까지 뭔가 하나라도 더 이루려고 아둥바둥 사는 인생은 내가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야. 난 남은 인생도 이렇게 한국,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온천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가족들이랑 만난 거 먹으면서 살 거야. 지금 그러기에 충분한 환경을 다 갖춘 상태고 여기서 아무것도 더 올라가거나 땡기고 싶지 않아. 오늘도 본격 정치 얘기를 하고 나니까 영 찜찜하다. 나 이런 거 다 나하고 안 맞아. 정치 따위 정말 관심 없고 너무너무 싫다. 지금 내가 왜 이러냐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뻔히 보이니까. 사람이 뻔히 보이는 걸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다 아주 마지못해 하는 거야. 굉장히 하기 싫다고. 여기 지금 일본이야. 얼른 편집해서 올리고 빨리 나가서 아들이랑 놀면서 힐링할 생각밖에 없어. 조회수 망하더라도 그냥 브이로그나 올리고 편안하게 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 제발 자기들의 눈으로 나를 좀 판단하지 말았으면. 오늘도 똑같은 결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끝!